자,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시사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빅스텝을 밟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 연준 의장이 이제 명확하게 거의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는 금리 인하 시즌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빅컷, 그러니까 0.5를 더 낮출 것이냐? 에이, 아니다. 이번은 아니고 0.25만 낮출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그래도 한 3번 뭐 이렇게 내릴 것 같다라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동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갑자기 막 그걸로 막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막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좀 늘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로 돈이 들어오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논리, 그런 3단 논법이 이제 시작되면서 막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낮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있죠. 물론 뭐 캐나다라든지 유럽은 먼저 선제적으로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너가 내려주면 내가 또 내릴 거야 막 하는 그런 나라들이 사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낮춰? 그럼 우리도 낮춰야지. 근데 한국은행은 이번에 8월 달에 동결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동결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고 막 급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낮춰가지고 시그널을 더 주게 되면 집값이 더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턴 쉬고 10월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면서 넘어간 거죠. 자,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이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강남 부동산 불패 얘기를 또 최근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교육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사실 뭐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뭐 이분이 뭐 정치인은 아니니까 이제 경제 얘기하면서 이제 지표 얘기하면서 이제 금리의 어떤 향방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동산이 이렇게 막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부동산 말고 거시경제 이런 걸 보면서 나도 결정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꼬여버린 거야 부동산 시장이. 근데 이게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내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라고 하면서.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이제 금감원장이죠. 금감원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금 심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금융 쪽에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찌됐든 이 집값을 조금 좀 눌러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강한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금리를 너무 쉽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라. 금리를 올려가지고 사익 추구로 보일 수 있지 않냐 라면서 이제 은행을 좀 뭐라고 했고, 은행들은 뭐 억울하다고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정도로 지금 시장은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뭐 10억 시세 차익, 뭐 20억 시세 차익 하면서 뭐 수백만 명이 이제 청약에 목을 메고 하다 보니까 이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가 지금 엄청 이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 결과가 나와 보니까 이게 뭐야 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막 청약이 만점인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 30평에서 15년간 무주택이신데 뭐 부모님의 아이 셋까지 해서 7인 가족이 뭐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뭐 정말 그렇게 7인 가족이 거주를 해야지 이게 만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은 사실상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만점 통장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20억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부자들인데 이런 사실상 거의 극히 희박한 확률의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거에 막 의심 갖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또 많이 넣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수백만 명이죠.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은 한두 명, 떨어진 사람이 수십만 명이면은 야 이거 뭐 문제 있다. 원래 떨어지면 깽판 치고 싶잖아.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칼 대라.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이 불로소득 없애야 된다 하는 여론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로또 청약 뭐 20억 로또다 하면서 원펜타스가 이제 당첨자가 나왔는데 50명이 이제 무더기 이제 포기를 하거나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 청약 전수조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당첨은 됐지만 뭐 돈이 없어서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쉽게 이거를 포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어떤 좀 약간 불안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 뭐 저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까지 보면은 지금 청약 문제 많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자, 집 살 기회 뺏겼다. 전세 대출도 조여가지고 월세살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 쪽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것도 내가 못 들어가면은 월세 가야 되네. 근데 사실 돈이
돈이 없으면 월세를 가는 게 맞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생긴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살면 된다라는 게 어떤 지금 일반적인 좀 상식처럼 돼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돈이 없으면 월세를 가는 것이고 그게 월세의 존재 이유입니다. 보증금이 없을 때는 월세 사는 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세 대출을 조인다는 것 자체가 월세로 전환하라는 뭐 의도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가니까 이제 억울한 거야. 왜냐면은 전세 대출 받으면은 어쨌든 이자도 좀 더 싸고 월세 대비 뭐 10만 원, 20만 원 좀 세이브할 수도 있는데 괜히 생돈 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번 이런 혜택을 좀 줘버리니까 이제 없애면 뭐라고 하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원론적으로는 전세 대출이라는 건 되게 이상한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씩 좀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DSR 규제의 전세 대출까지 막 제한하다 보니까 집값 상승 둔화에 대해서 막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야 이제 전세 시장이 붕괴하면서 집값 하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이 규제가 막 엄청나게 초강력이고 그리고 이 규제가 뭐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수요를 일부 좀 지연시키고 억제시킬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정말 집값의 향방을 바꿀 정도까지는 훨씬 더 강력한 게 뭐가 나오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KB국민은행은 이제 주담대 거치 기간도 없애고 뭐 생활자금 대출도 뭐 1억으로 제한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이번 주에 이슈였고요. 근데 이렇게 막 지금 정부가 막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지금 은행권에서 지금 대출 규제도 막 들어가고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게 지금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쪽으로 사람들이 막 사러 오고 지방에 있는 것도 팔아가지고 일로 오고 하시다 보니까 이 40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방의 매매량보다 수도권이 더 많다. 근데 사실 생각하면 지방이 더 넓지 않습니까? 넓고 어쨌든 인구도 지방이 조금 더 많이 삽니다. 수도권보다. 그리고 수도권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량이 더 늘었다는 거는 확실히 지금 쏠림 현상이 크다는 거. 이럴 바에는 집을 사자 해가지고 전세값이 계속 오르니까 수도권 중심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것도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매매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전세 상승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면은 사실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체감이 됩니다. 나는 지금 전세 3억에 살고 있는데 전세가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 올려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야, 전세가 이렇게 올랐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가 이제 다음 단계죠. 근데 그러면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로 자연스럽게 이게 의식의 흐름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올라가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을 가장 먼저 자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세값 상승세가 지금 꽤 오랜 시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계속 오르는구나. 근데 서울 쏠림 현상 계속되고 서울 못 가면 수도권으로 가야지. 지방 인구 감소되니까 야 그럼 수도권으로 가야지 하면서 계속 매매 거래량도 늘어나고 전세도 올라가는. 매매 전세 둘 다 올라가면은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나 혼자 살아도 빌라 말고 아파트 원합니다. 쏠림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아파트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1인 가구들 있죠. 1인 가구 뭐 2인 가구 이런 분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데도 많이 사시지만 사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5천만 인구여도 한 10년 전 대비 지금이 훨씬 더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전원주택에 가서 살겠다 뭐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귀농을 하겠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됐죠? 물론 가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여기 뭐 못 살겠다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 보다 보면은 나 지방 가서 안 살고 뭐 저기 시골 가서 안 살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키즈가 이제 주력 세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저는 뭐 절대 안 갑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강해지다 보니까 이 쏠림 현상은 당분간 더 될 수밖에 없다. 잠실까지 30분 들썩이더니 뭐 우르르 아파트 사들인 동네 뭐 이래가지고 뭐 제목은 이렇지만 사실은 이제 경기도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거래량이 지금 15,000건을 넘었다. 서울이 지금 8,000건을 찍었고 경기도가 15,000건이니까 지금 수도권은 거래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6월달, 7월달 얘기니까 8, 9월달은 또 다른
자세한 이제 통계가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립니다. 2억으로는 갈 데도 없다. 서울 원룸 전세값이 헉소리 난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의 집값 자체 특히 이제 임대료 상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년 전만 해도 월세가 상승한다.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월세가 올라가고 나서 금리가 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월세가 이제 전세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올라간 월세만큼 전세도 이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가 같이 뛰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원룸을 얻으려고 봐도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1억 정도로 이제 얻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한 2억 정도. 평균 원룸 전세가가 한 2억 정도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정된 수요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근데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 공급이 좀 멈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가 주택들, 좀 소형 주택들 이런 곳들도 시세가 지금 이제 영향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월세도 비싸죠. 지금 평균 월세가 73만 원이다. 원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2억의 보증금을 걸거나 아니면 월세가 73만 원이니까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일하러 오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헉소리 나는 돈이 나오는 거죠. 자, 계약금 날려도 사업 접는다. 주상복합 용지 눈물의 해악.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계속 나오는 기사들인데 지금 그 분양을 받아놓은 택지를 개발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공사비도 여전히 비싸고 뭐 금융 자금 조달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지금 부지를 반환하고 있는 곳들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은 한쪽에서 부족하다고 계속 난리인데 또 한쪽은 공급을 못하겠어요 하면서 여기도 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사면초가 같은 상황인 건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도 좀 지나야 되고 그리고 뭐 금리도 내려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은 돼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주죠. 심리라는 건 막 급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공급 부족발 막 심리가 막 폭발을 해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공급해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계약금 수백억을 날리면서 포기합니다 하는 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양극화가 이런 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아파트 값은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 한마디로 이제 똘똘한 한 채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인정한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 20%라고 하면은 여기가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이고 하위 20%는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너무 낡았다든지 아니면 뭐 재건축 절대 안 될 만한 뭐 그런 조건이라든지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아파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조금 꺾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국회 차원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갈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하루 빨리 좀 뭔가 입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시장이 정말 한 주 한 주 다른 것 같아요. 한 주 지날 때마다 저번 주보다 훨씬 막 급등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막 빠르게 뭔가 막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뭐 극단적인 대책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지금 시장이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다 정부도 인식하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라는 이런 항상 요럴 때 뭔가 나오거든요. 뭔가 하나가 큰 정책이 나오거나 법을 바꾸거나 뭔가 나오는데 요거 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